내빈께서 입장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는 박입니다. 잠시 후 인권지킴이 발대식 회의에 앞서 우선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지킴이 행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드려야 오르나 일부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분을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도내 천혜 인하학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범도정 차원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국민이 함께 인권 침해 예방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는 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시설 이용자, 교수 및 부모 등 163명의 인권 지킴이단을 구성하였으며 오늘 발대식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 보호의 하수동으로서 내년부터 인권 보호 사업을 인천남도 정보준과 안희정입니다. 안희정 검사님께서 현재 예산 지역을 정리해 먼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발대식을 갖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을 드리고 사랑과 봉사로 장애인을 잘 보호하고 계시는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봉사단체 들과 함께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사회인으로 우리 정의당 나온 사람들의 아마 이분들도 장애인 침해 예방과 인권 향상을 위해 참여한 우리는 인권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을 대표하여 인권 보호에 자부심을 갖고 노력한다. 2012년 10월 15일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활동. 그래서 여성은 남성하고 숫자가 많은데 서인아님은 카톨릭 녹음도서관 관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화상장애 종합복지관 기획부장과 장애인 접근성 대표 외에 여러 분야에서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청도에 계시는데 상관하십니까? 좋은 동네입니까? 자부심을 가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반대로 장애인 된 거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가 굉장히 많죠. 자유가.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에 관해서는 헌법에 34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장애인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한다는 조항이 하나 나옵니다. 노인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옵니다. 여성은 세 번 나오고 청소년도 한 번 나오고 국가 보호 유공자도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할 때 가족 부양입니다 보죠. 이건 가지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를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화 안 쓴다. 그러니 당신끼리 쓰는 수화는 그거는 너희끼리 쓰는 거고. 그런 가상적으로 되지 이건 당신이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 탓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휠체어 장애인이 그 건물에 못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중증장애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계단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계단만 없으면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계단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사회 탓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잘하면 장애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알게 장애인 못 찾겠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 안 시켜줬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머리가 좋은데 국회의원들보다 장애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차별금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권리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안 달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탯줄이 심해도 숨은 다 쉬어요. 숨 안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없이 아무리 튼튼하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숨 안 쉬면 몇 번 안 죽습니다. 똑같은 거죠.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법조인 분들이 보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 법조계도 진보회가 있고 보수회가 있고 통일한 현업을 갖고 있어요. 그 보면은 법적 보유능력과 법적 행위능력을 다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상과 한정치상과 당연한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없어지죠. 한치상과 한정치상과 정치상과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드는 게 성년후년 제도라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판단 못해서 너는 법적으로 우리는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공무원 될 수 있고,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10%라고 하면, 공무원 중에 10%가 장애인이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 중에서 10%가 장애인인데, 공무원 중에서 10%가 장애인 아니면, 거기는 편하지 않은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런 사람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 노인 되면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동안 고생했지만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애인 되면 행복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거를 신뢰해서 나한테 학대하거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신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내가 사는데 이만하게 살고 있는 법무부에 있는 것은 장애인은 보험을 안 시켜야 돼요. 가입을 안 시킵니다. 안보험은 들어줘도 되는데 생명보험은 안 들어줘야 인권을 보호한 거예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장애인한테 보험금 타보려고 장애인 데리고 와서 10억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타보려고 죽여버리면 거예요. 그럼 장애인 한번 죽게 된다. 그런데 그 직접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갖고 그 인기가 자기 건강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러면 장난은 몸 때문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아예 못 가고 안 돼.